자, 1문단부터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식욕에 대한 개념 등장하죠.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고 반드시 필요하대요. 자, 그런데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의 영향을 받습니다. 식욕중추의 뜻 여기 나와 있죠. 어디에 있어요? 얘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다. 그다음에 이 중추에는 배가 고픈 느낌을 들게 하는 뭐가 있어? 섭식중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가 부른 느낌을 주는 포만중추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식욕중추 안에는 뭐랑 뭐가 있다? 섭식중추와 포만중추가 있다. 요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섭식중추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식욕이 느껴지게 되고 치매 분비와 같은 먹는 일과 관련된 중요하죠. 무의식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영양분의 섭취가 늘어나게 되면은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식욕이 억제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1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은 뭐예요? 포만중추와 섭식중추의 역할이죠. 그죠? 섭식중추가 하는 역할은 뭐야? 섭식중추가 하는 역할 밥을 먹게끔 만들어요. 근데 포만중추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밥을 그만 먹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문단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할까요? 질문 나왔습니다. 그럼 뭐 찾으러 가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를 가지고서 그걸 이용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거네. 특히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과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럼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얘들아,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건 뭐와 관련된 설명 방식? 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 쓸 거고, 과정에 대한 설명 방식 등장하면 뒤에서 문제로 뭐 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고, 그 다음 단계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정과 관련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이 섭취가 돼요. 이게 1단계죠. 1단계라고 체크해 두실 겁니다. 1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소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뭐가 분해돼요?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3단계 뭐가 되니?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화합니다. 어디에서 분해가 된다고 했어? 소장에서. 자, 그럼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되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왜냐면 추가적인 포도당이 더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진 걸 줄이기 위해 5번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포도당과 인슐린이 혈액을 타고 그럼 얘들아 누구랑 누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포도당과 인슐린이 어디로? 시상하부로 이동해요. 그러면 7번 포만중추의 작용을 촉진한대. 얘들아 포만중추가 하는 역할은 뭐야? 배부른 느낌을 주는 거였죠. 배부른 느낌이 막 들면서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의 과정은요. 사실상 무슨 과정이야? 누가 작용하는 과정이니? 포만중추가 작용하는 과정이죠. 근데 얘들아 이 과정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까?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소장에서 분해됐고 어디로 흡수돼?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게 어디를 통해 이동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가서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중추를 촉진한다고 얘기했고 섭식중추는 억제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반면 지방은 이라고 얘기했어. 지방은 피부 아래의 조직에 지방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먼저 저장이 돼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뭐해요? 공복 상태가 길어져요. 그러면 혈관 속으로 흘러가. 누가 흘러가는 거야? 누가 흘러가니? 아까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했어요?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혈액 속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어디로 도착해요? 간으로 도착합니다. 얘들아, 어디? 위치 중요하게 보라고 했어요. 간으로 운반돼요. 자,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 보충하기 위해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고 그렇게 생긴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시상하부로 이동해서 섭식중추를 촉진하고 포만중추를 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섭식중추가 작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들아 한번 정리해볼까? 포만중추예요.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였어? 아까 누구랑 누가 이동한다고 했니? 포도당과 누가 같이 이동해요? 인슐린이 시상하부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포도당과 인슐린이 포만중추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반면에 섭식중추에는 뭐가 영향을 미쳐요? 지방산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A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A에 해당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죠. 자, 지금 탄수화물이 분해된 상태 기억은 뭐였니? 본문에 나와 있었어. 뭐야? 포도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 뭐였다고? 인슐린이었는데 자, 포도당과 인슐린이 같이 움직이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억과 니은이 뇌로 이동하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지. 누구? 포만중추는 자극하고요. 섭식중추는 어떻게 돼요? 멈춰 세웠던 거죠. 반면에 얘들아 간에서 중성지방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고 했어? 지방산이 된다고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요. 뇌에 도달하게 되면 포만중추는 멈추게 되고 제어시키고 섭식중추를 더욱더 늘리게 된 요 과정이 A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살펴볼게요. 혈관 속의 기억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얘들아 기억이 줄어들게 되면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인슐린은 언제 분비된다고 했어? 기억을 떠올리지 말고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모를 때에는 본문 가시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면 돼? 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걸 줄이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양이 줄어들면 니은은 분비되지가 않겠죠? 왜? 인슐린이 분비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으니까? 포도당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속에 기억과 니은의 양이 많아지게 됐대. 얘들아, 기억과 니은이 늘어나게 되면요. 누굴 자극한다고 했어요? 포만중추를 자극한다고 했죠. 포만중추 자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니? 배부른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얘들아, 배고픈 느낌이 아니라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진대요. 그러면 간에서 뭘 분해해? 중성지방을 분해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기억과 디귿이 아니라 누구만? 디귿만 식욕중추에 전달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보겠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혈관 속의 기억의 양은 줄어들겠죠. 왜? 안 먹었으니까 탄수화물이 안 들어왔으니까 포도당의 양은 줄어들었겠죠. 반면에 디귿의 양은 늘어날 겁니다. 4번 봤죠. 5번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니은은 디귿의 도움으로 피부 아래의 조직에 저장된다. 자, 얘들아, 니은이 저장되는 거야? 니은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식사하는 동안 누가 그냥 지방이 피부 아래의 지방에 저장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둘 다 틀렸어요.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읽은 내용들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조절하는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도 식욕을 느껴요. 영양분 섭취와 관계없이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식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욕은 누가 담당해? 여기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연합 영역에서 조절됩니다. 그럼 얘들아, 기분에 따라서요, 식욕을 조절하는 건 대뇌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을 자극시켜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걸 자극시킨 거죠. 따라서 뇌에 작용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이어서 갈게요. 본래 이 영역은 여기서 말한 이 영역 뭐니? 전두연합 영역이죠. 이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17번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내용 뭐였어? 전두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에 본래 영향을 미치는데 동시에 식욕에도 관여한다고 했으니 5번은 맞는 말이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여기서 말한 이곳 어디니? 여기죠. 전두연합 영역에서는 뭘 해요? 음식의 맛이나 냄새에 대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하고요. 종합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는 역할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무슨 역할이에요? 정신적이고 지적 활동을 해요. 두 번째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식욕에 영향을 미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다양한 감각 정보를 기억합니다. 뭐와 관련된? 음식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방 보면서 저 라면 맛있겠다, 저 햄버거 맛있겠다 하는 건 다 누가 작용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대뇌에 있는 전두연합 영역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먹었던 라면이나 햄버거의 맛을 기억해서 공유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밑으로 갈게요. 또한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연합 영역의 지령은 누구에게도 전해져요? 신경세포를 통해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로 전해지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밑으로 갈게요. 한편 전두연합 기능을 알게 되면 A의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왜? 사람들이요, 실제로 배가 찼는데 또는 특정한 맛에 질리는 경우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못 먹겠다. 그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 경우에는 바로 이 전두연합 영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서트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도 더 먹을까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배가 찬 상태입니다. 1번의 상태죠. 얘는 전두연합 영역의 영역으로 공간을 따로 더 만듭니다. 즉, 여기에서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섭식 중추로 보내면 섭식 중추에서 오렉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오렉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섭식 중추에서 나오는 거지. 자, 17번에 3번 한번 보실게요. 17번에 3번 보시면 위의 운동에 관여하는 오렉신은 어디에서 분비되는 거니? 섭식 중추에서 분비된다고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문장에 나와 있네. 따라서 17번에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뭐라고 바꿔야 맞는 말이에요? 섭식 중추라고 바꿔야 맞는 말이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실까요? 자, 그러면 오렉신은요, 위의 내용물을 밀어내고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뜻이죠.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배가 차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두연합 영역의 영역으로 특정한 맛에 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요 1번 한번 살펴보시고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B와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B는 뭐니? B는 어떤 상태? 어떤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B에 실제로 배가 찬 상태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이 문단에요. 실제로 배가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 가지 영양소들, 특히나 뭐 탄수화물에서 비롯된 포도당과 누구? 인슐린이 누구에게로 가요? 뇌에 있는 어디? 식욕중추로 가죠?
식욕중추로 가서 무슨 역할을 만드니? 무슨 현상을 나타내요? 포만중추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죠? 섭식중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더 안 들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얘들아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섭식중추의 작용이 억제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 B의 상태를 본다면 섭식중추는 억제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2번 보실게요. 섭식중추의 작용이 활발하지 않겠죠? 배가 불러있는 상태니까요. 이미 위장에 많은 것이 찼어. 3번입니다. 포만중추의 작용이 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때요? 더 활발해지죠? 여기까진 맞네요. 자,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의 작용이 반복되지 않겠죠? 반복되면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배고팠다가 배불렀다가 계속 반복돼야 돼. 근데 지금은 무슨 상태야? 배부른 상태야. 그러니까 반복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틀렸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무슨 상태야? 실제로는 포만감을 느끼고 배가 다 차 있는 상태인데 A는 무슨 상태예요? 앞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A는 무슨 상태니?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또 먹는 거죠. 그럼 얘들아 보세요. 섭식중추의 작용이 억제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섭식중추의 작용이 억제된다는 건 배고프지 않다는 뜻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먹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오답률 높았어요. 오답률 63.7%였고요. 오답률 2위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 틀렸던 이유는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럼 나머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질렸을 때죠. 자, 이렇게 식사가 끝난 후에 되게 단맛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는 주식이나 반찬에는 우리가 먹는 식사에는 이 정도 단맛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단맛을 먹고 싶어서 뭐 하게 된 거야? 맛이 질려서 더 달콤한 맛을 찾아서 새롭게 더 먹게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럼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아. 지금 무슨 상태니? 배가 다 찼어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상태는 무슨 상태야? 이미 포만중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섭식중추는 억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도 배가 부르긴 한데 여기 체크.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더 먹어야 되겠어. 뭐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대로 조절하고 있는 거죠. 더 먹겠다고. 그러다가 디저트를 봤는데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 먹어봤는데 이게 뭐예요? 기억인 거죠. 음식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게 누구라고 했니? 앞에 우리 정리했었어. 어디? 여기에서. 자, 음식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는 거 세 번째 역할이었죠. 누가 하는? 전두연합 영역에서 하는. 따라서 이 생각이 든 이유는 누가 작용했기 때문에 전두연합 영역에 작용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조금 전에 배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더 먹을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전두연합 영역에 의해서 뭐가 나와서? 오렉신이 나와서 로부터 신호를 받은 섭식중추에서 오렉신이 나와서 이 오렉신이 위에 적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얘는 이렇게 말해요. 입맛에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 이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 아까 또 누가 했었어요? 앞부분에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 또 마찬가지로 전두연합 영역이 담당하는 일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렉신의 영향으로 맞는 말이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요. 제가요. 섭식중추의 작용으로 떠올렸다고 했어요. 아니면 누구 덕분에? 전두연합 영역 때문에 떠올렸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들아 뭐가 틀렸어? 섭식중추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습니다. 뭐라고 바꿔야 돼? 전두연합 영역으로 인해서. 그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영양분의 섭취와는 무관한 거죠. 왜? 나는 이미 배부르거든. 그지? 4번 볼게요. 전두연합 영역 작용으로 입맛에 맞지 않은 녹차 먹었겠죠? 왜냐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니까. 5번입니다.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는 섭식 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겠군. 그렇죠? 배부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